소유권 2개 남았어요. 소유권의 뜻 받고요, 제한 받고요, 취득 받어요. 소유권의 효력권에서 물권적 청권이 하나 나오는데 그냥 우리 지난주에 봤던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하고 비슷하다. 213조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214조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권이 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 다만 거기 우리 그 교재에 보면 194페이지 4번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고 조문 박스가 있죠. 거기 214조 두 번째 줄을 보면요,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되어 있죠. 예? 곧 방해 예방이나에다가 동그라미를 빡 쳐주세요. 이나에다가 잘 찾으세요. 예. 예방이나, 거기 이나에다가, 이 이나가 무슨 뜻이에요? 또는 이란 뜻이죠. 예? 이거 시험 문제 여러 번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방해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X예요. 예방과 함께가 아닙니다.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 이나 그거만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나중에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동소유가 나옵니다. 공동소유는 물건 하나예요. 소유권도 하나예요. 근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에요. 이걸 공동소유로 합니다.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수인의 소유자. 이거를 뭐라 한다? 공동소유. 일물일권주의 예외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일물, 일권 예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물일권주의 예외라고 간혹 지문이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물건 하나고 소유권 몇 개?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여럿이니까 당연히 여러 명의 소유자가 소유권 하나를 쪼개서 갖고 있겠죠. 그 소유권 하나가 쪼개진 요 부분, 요걸 지분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 지분. 네, 지분. 이 공동소유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줄여서 뭐라 그래요? 공유? 땡. 공유는 공동소유의 하나예요. 줄여서 공유라 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에 공유가 있고요, 합유가 있고요, 총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공동소유에 공유, 합유, 총유. 반가운 놈이 하나 있죠? 총유. 비법인사단 구성원 공동소유. 이때 일단 요 두 놈을 뺀 나머지를 다 싸잡아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유. 합유, 총유를 뺀 나머지, 합유, 총유를 뺀 나머지가 다 공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유하고 총유를 먼저 보면 돼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다. 총유는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이 총유는 조기축구회 같이 비법인 사단, 다른 말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법인이 아닌 경우를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했어요. 조기축구회가 축구장 부지로 쓸 땅을 샀다. 회비를 모아서. 동창회가 동창회관으로 쓸 목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건물을 샀다. 이때 이 땅 또는 건물은 조기축구회 또는 동창회 소유여야죠. 예? 예,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조기축구회 소유고 동창회 소유예요. 그런데 이 조기축구회나 동창회가 뭐가 없어서? 권리 능력이 없어서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조기축구회, 동창회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조기축구회의 소유권, 동창회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성원, 조기축구회원이나 동창회원들, 사원이라고 합니다. 구성원 공동소유를 만들게 돼요. 법적으로. 요거를 뭐라 한다? 총유.
자, 다시 한번 이 총유는 실질적으로는 누구 소유? 비법인 사단 소유예요. 조기축구회 소유고 동창회 소유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조기축구회 또는 동창회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성원 공동소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총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분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지분. 지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창회 회비를 많이 냈다 해서 동창회 건물에 대한 지분을 많이 주장할 수 있냐? 아예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나중에 혹시 이 비법인 사단이 해산이 되었을 때 그 물건, 총유물이라 해요. 이걸 뭐 회원들끼리 쪼개서 갖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총유물을 지분 비율로 쪼개서 갖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총유의 특징이에요. 간단하죠? 좀 간단해. 합유, 요 합유는 조합체의 조합원 공동소유예요. 이때 조심하실 게 요 조합체. 요거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 뭐가 아니라고요?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 노동조합 같은 경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노동조합이나 무슨 농업협동조합 같은 것들은 아예 법인이에요. 단체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합은 그런 노동조합 같은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업관계를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동업관계.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관계. 동일한 사업을 통해 나온 이익을 나누는 관계. 이게 조합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관계예요. 단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관계. 갑과 을이 1억씩 모아서 PC방을 동업한다. 요때요 PC방에 설치된 PC 100대. 이게 누구 소유? 이 PC 누구 소유? 갑과 을의 합유. 이렇게 돼요. 뭐라 한다고요? 갑과 을의 공유가 아니에요. 갑과 을의 합유. 이렇게 돼요. 갑과 을의 합유. 당연히 자신이 투자한 돈만큼 뭐가 있을까요? 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당연히. 지분이 있어. 문제는 이 지분을 함부로 팔아버릴 수가 없어요. 갑이 지분을 팔아버린다. 을의 입장에서는 동업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생면 부지의 사람하고 동업을 하게 생겼어. 을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합유자 동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합유 지분은 존재하지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 이 특징이에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 또 하나 합유물을 분할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있다 없다? 안 돼요. 이것도. 합유물 분할도 안 됩니다. 이 PC 나눠서 뭐 할 거예요? 야, 50대 너 나갔고 50대 나갔고 이거 나눠서 뭐 할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합유물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 조합체가 해산이 되거나 조합체가 해산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단체 해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업관계가 깨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남은 재산 나눠야 되죠. 예? 동업관계를 정리하면 남은 재산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PC를 팔았어요. 새 걸로 바꾸려고. 합유물 양도. 돈 생겼죠? 안 생겼어요? 공짜로 줘요? 팔아먹었잖아. 그럼 돈 나눠야지요. 이렇게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합유물이 양도가 됨으로써 합유관계가 전체적으로 종료가 되거나 또는 팔아버린 합유물에 대해서 합유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어쨌든 합유관계가 종료가 됐죠. 동업관계가 종료가 됐어요. 이럴 때는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분할할 수 있다. 요렇게 합유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합유 개념과 특징, 총유 개념과 특징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반면에 공유는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도 아니고 동업관계도 아닐 때 뭐라 한다? 공유. 예를 들어서 갑소유 A토지가 있었는데 사망을 했고 을병이 상속을 받았어요. 이때 을과 병 비법인 사단 구성원이에요? 아니죠. 을과 병이 동업관계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야? 공유.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는 형태. 이걸 뭘 한다? 공유. and 그 공유자 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는 경우. 동업관계도 없고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도 없고 이런 걸 뭐라 한다? 공유. 생면 남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공유예요. 자, 이때 공유. 당연히 지분이 존재해요. 그리고 지분 팔아먹는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을과 병이 이 땅을 상속받았어요. 자녀들이라면 똑같이 상속받아요. 1대1의 비율로. 그러면 을과 병이 각각 저 A토지에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지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을이 돈이 필요해. 방법이 두 가지예요. 땅을 팔아먹는 방법. 이걸 공유물 처분이라고 그래요. 땅 팔아먹는 거. 반면에 지분을 팔아먹는 거. 이걸 지분 처분이라고 그래요. 자, 을이 2분의 1 지분을 팔아먹는 거 하고 저 A 토지를 팔아먹는 거 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지금 대답할 짬밥이냐 짜식아. 뭐 그런 표현이야. 다 알아도 말하기 귀찮다 짜식아. 표정이. 안 여쭤볼게요. 자, 지분 팔아먹는 거 하고 공유물 팔아먹는 건 전혀 별개입니다. 이때 지분을 팔아먹을 때 요놈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안 받아도 돼요. 지분 처분에 자유가 있어요. 지분을 팔아먹을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해요. 그런데 을이 땅을 팔아먹어요. 이때는 병동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을이 저 공유물 전체를 팔아먹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자기 지분하고 병의 지분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의 동의를 받아. 야, 되겠죠? 이런 자유가 없어요. 대신 공유물을 나눌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을의 입장에서 지분을 먹으려고 했더니 잘 안 팔려요. 그렇죠. 누가 공유 지분을 사요? 그렇죠? 안 사겠죠, 잘. 그래서 안 되겠다. 을이 땅을 쪼개서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 상속받은 땅을. 일필지 땅인데 을이 이렇게 쪼개서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걸 공유물 분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을은 갑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야, 분할하자. 라고 말하겠죠. 그랬더니 병이 아버지 돌아가신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공유물을 이걸 분할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옛날에 3년상도 치렀는데 최소한 3년은 기다리자. 얘가 거절을 해. 못 쪼개겠다. 그럼 을은 쪼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분할의 자유예요. 을이 그 병에게 쪼개자. 그러면 병은 쪼개야 돼요. 예? 그걸 뭐라 한다? 공유물 분할의 자유. 이렇게 분할의 자유. 만약에 공유물을 쪼갤 때 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분할의 자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특징 두 개의 공유, 지분 처분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 이게 공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공유를 정리할 때는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지분에 관한 거 하나, 지분의 뜻, 지분 비율, 지분의 탄력성, 지분의 처분, 담보 제공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공유물과 관련된 거 하나. 공유물 사용 수익, 부담, 관리, 처분, 분할. 이렇게 지분과 관련된 내용 한 세트, 공유물에 관련된 내용 한 세트. 이렇게 딱 두 세트로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지분과 관련된 것과 공유물에 관련된 것들을 나중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동소유인 세 가지 개념만 머릿속에 빡. 그리고 특징. 예? 헷갈려요? 이렇게 요거
요거 이런 식으로 개념과 특징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소유권 끝. 이제 점유권 받고요. 본권의 맏형 소유권 받습니다. 이제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을 보면 돼요. 이 제한 물권이 두 덩어리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다 그랬고 그 중에 용익물권이 3개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과 지역권은요. 땅지자가 들어있어요. 토지를 객체로 합니다. 반면에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을 객체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만 존재하고 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은 없어요. 용익물권은 다 뭐에 관한 거다? 부동산. 이때 용익물권은 타인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익이라고 불러요. 타인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 말해. 자, 그 중에 지상권. 땅지자 윗상자 씁니다. 의 특징. 취득. 어떻게 취득하는가? 세 번째로요. 용익물권 같은 것들은 남의 부동산을 사용식하죠. 천년 만년 사용식할 수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기간 정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라. 이걸 뭐라 해요? 존속기간.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두 번째, 이 기간이 끝났어요. 재계약할 수 있죠. 네? 네, 갱신의 문제가 생겨요. 존속기간 및 갱신. 네 번째, 이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이 기간 동안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식할 수 있죠. 즉 지상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상권의 효력. 그러다가 지상권이 결국은 소멸. 이러한 권리를 이렇게 취득해서 이 기간 동안에 남의 땅을 이렇게 쓰다가 결국은 소멸.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렇죠? 이때 소멸관에서는 소멸 사유하고요. 여기서 사유는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를 말합니다. 소멸했을 때 마무리. 소멸의 효과. 마지막으로 특수지상권이라고 3개가 나와요.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제가 판서를 많이 하나요? 네? 별로죠? 근데 이렇게 팔이 아프지? 아우. 분묘기지권, 관습. 이걸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것도 법정. 이걸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풀네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 지상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특수지상권이 3개. 여기까지. 뜻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뜻.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권자와 건물 소유권자는 보통 동일인이죠. 내 땅에 내 건물을 갖고 있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때 을 땅에 대해서 만약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이 건물은 무단 건물이어서 토지 소유자에서 철거가 됩니다. 그럼 결국 을의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이 땅에 대해서 뭔가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즉 지상권은 뜻이 타인 토지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 요게 지상권입니다. 뜻이.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한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권리예요. 다만 잘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권리를 지상권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요 의 속에 특징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일단 남의 땅이어야 돼요. 그렇죠?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어야 돼요. 이런 걸 타물권이라고 합니다. 타인 물건에 관한 권리라 해서 타물권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토지. 요 놈과 아래서는 두 개. 일필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물일권주의의 예외에서 봤죠? 일필토지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상권의 객체가 되는 일필토지는 꼭 전부일 필요는 없고 일부여도 무방. 두 번째 농경지는 안 돼요. 농경지만은 우리 공법에 보면 농지법 있죠? 2차 과목 공법에 보면 농지법을 공부해. 그 농지법의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농경지는 민법에서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 목적의 지상권 된다 안 된다? 경작 목적이 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목은 농작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경지는 제외. 타물권이어야 되고 토지 일부도 되고 농경지 경작 목적 지상권은 제외되고 그 다음에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용하는 권리죠. 그렇죠?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내가 남의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상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상권은 소유하기 위해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 남의 땅을 사용해서 지상물을 소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타인 토지를 사용해서 지상물을 소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걸 소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현재 터파기 공사만 하고 있어도 지상권은 인정됩니다. 그 말은 지상물, 이걸 지상물이라 그래요. 건물, 공작물, 수목.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아도 지상권은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즉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따위가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한다. 더 나아가서 얘가 지금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새로 지려고 철거를 했어. 을이. 지상물이 멸실됐죠.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현존하던 지상물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상물의 현존은 두 번째 지상권의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상물이 사라져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도 존속 요건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쉽게 생각해서 건물 없어도 지상권 성립하고 있던 건물이 무너져도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아. 그걸 이렇게 고급스럽게 말합니다. 고급스럽죠. 마지막으로 을 갑에게 지료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지료를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요. 갑하고 우리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고급스럽게 이렇게 말을 해요.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나중에 보게 되는 전세권이라는 권리는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에서의 전세금의 지급이나 임대차에서의 차임 지급은 각각 전세권 또는 임대차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지상권에서는 무상지상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하고 땅을 사용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소유하기 위해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지료를 지급하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지상권의 뜻이면서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네, 개념 정확하게 입문 과정에서는 개념을 자꾸 정확하게 머릿속에 암기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 뭐가 하고 뭐가 있을까요? 취득하는 방법 또 까먹었어.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잊지 마세요. 이제 이런 거는 지금 몇 번이나 나왔어 이거. 취득하는 방법 뭐 하고 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법률 행위란 건 뭐라 그랬어요? 계약. 그러면 지상권을 법률 행위로 취득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을 하겠죠. 설정 계약이라 그래요. 지상권 설정 계약. 플러스 법률 행위고 부동산 물건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에 관한 186조가 적용이 됩니다.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 지상권 등기. 이렇게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지상권 등기까지 하면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을 당연히 지상권자라고 부르겠죠? 토지 소유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지상권 설정자. 자신 땅에 지상권을 설정해 준 사람.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요놈.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 187조. 예를 들어서 을이 사망을 해요. 을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나타나겠죠. 상속인 건물 상속받겠죠. 뭐도 상속받아요. 지상권도 상속받아야죠. 을은 건물 소유권자이면서 갑소유 땅에 대한 지상권자예요. 그 을이 죽었으니까 상속인은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도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을이 사망했을 때 을의 상속인은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187조에서 취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명문 규정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법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말이 좀 한번 꼬여 있어요. 조문이. 정확하게는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예요. 근데 조문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고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법정 지상권이라 그래요. 법정 지상권. 마지막으로 관습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 이렇게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 등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형태가 세 가지. 그 중에 요놈 민법에 두 개가 있어요.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험범위에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민법에 2개가 있어요. 이 2개를 오늘 외웁니다. 2개를 오늘 외워야 돼요. 지상권 취득. 우리 교재에는 지금 존속기간하고 지상권의 효과까지밖에 없는데 이 중요해요. 외워야 돼요. 명문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이 2개가 있는데 일단 법정 지상권은요. 명문 규정이 있든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든 공통 요소가 있어요. 뭐냐? 토지하고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가 있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이 소유자가 같아요. 이 상태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돼요. 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가 같아. 이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요. 달라져. 예를 들어서 갑이 뭐 건물을 한테 팔았어. 건물만.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계약을 한 적이 없어. 그럼 이 건물은 무단 건물이야. 무단 건물이니까 철거를 해야 돼. 근데 건물이 아까워. 아까우니까 법이 야, 너 지상권 가져. 이게 법정상권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일단 시작이 어때야 돼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랬다가 어찌어찌 달라져. 그럴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사유가 여러 개가 있겠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딱 두 가지가 우리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두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전세권에 있는 305조 시작.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 그런데 이 갑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해요. 갑이 자기 소유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으니까 전세권자 따로 있고 갑은 뭐라고 불러요? 전세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이면서 전세권 설정자예요. 근데 얘가 땅만 팔아요. 뭔만 팔아요? 땅만 팔아. 왜? 몰라. 그런 건 몰라 쟤. 이 자식이 왜 땅만 팔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어디 있어. 지 맘이지. 어쨌거나 땅만 팔았어. 땅만 팔았더니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이때 얘가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대지 소유권이 양도되었을 때 그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이 병은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5조에. 이렇게 정확하게 요건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특히 이 305조는 요놈이 지상권을 취득하죠. 전세권자가 아니라 누가?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해요. 시험 지문에 간혹 요거를 전세권자로 바꿔서 잘 내요.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걸로 간혹 나와요. 틀려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누가 취득해? 전세권 설정자가.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305조 법정상권이에요. 366조는 역시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시작하면 돼요. 첫 번째예요. 이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 다시 말해서 갑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해요.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건물에만 설정할 수도 있고 토지 건물에 다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얘를 토지에만 설정한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아. 안 갚으면 얘는 경매를 넣지요. 자, 토지 저당권자. 토지만 경매 넣어야 되죠. 건물 경매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토지 저당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에만 미쳐요. 그러니까 이것만 경매를 넣어요. 그래서 병소유가 됐어요. 이걸 366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66조에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요거예요. 이럴 때 누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누가? 건물 소유자 누구? 갑. 예, 건물 소유자 얘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366조 법정 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저당권이 즉 목적물이 경매가 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이 366조. 그런데 위에 거는요. 누가 지상권을 취득하는지만 잘 주목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요 놈은 판례가 좀 많아요. 요 놈은. 이유는 지상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굉장한 불만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지상권이 인정 안 되면 건물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특히 경매가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놈과 관련해서는 지상권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와 관련된 판례를 위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게 더럽게 어렵고 헷갈려요. 그런데 요건만 일단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한 8, 90%는 몰라도 그것만 딱 요건만 갖고도 지상권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나대지가 있어요. 나대지란 건 헐벗은 땅. 에? 건물이 없는 땅을 말하죠. 근데 갑이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좀 내고 싶어요. 근데 건물 질 돈이 없어. 그럼 방법은 대출 받아야죠. 뭘 담보로 제공하고? 땅을 담보로. 그래서 갑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갑은 돈을 대출 받았죠. 그 돈으로 건물을 짓겠죠. 안 짓나? 짓지. 건물 누구 소유? 근데 이 건물이 분양은커녕 임대도 안 돼. 텅텅 비어. 그럼 갑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땅이 경매가 돼. 그래서 병소유가 됐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았다가 경매를 통해서 달라졌죠. 갑 지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갑 지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못하냐? 366조 법정상권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이 설정될 때 이미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건물이 지어졌어요. 이때는 지상권 인정 안 됩니다. 그럼 건물은 어떻게 돼? 철거. 에이 설마 진짜 철거될까? 철거돼요. 지은 지 6달 만에 철거되는 건물도 봤어요, 저는. 지은 지 6달 만에. 예? 철거돼요? 아깝죠? 아까도 할 수 없어. 철거돼. 그럼 철거 당한 사람은 어떡하나요? 가서 토닥토닥 해줘. 예, 법이 이렇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다툼이 당연히 치열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많이 쌓여있어요. 나중에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기 전에 요건을 머리에 꽉! 아시겠죠? 예? 2개. 위에 건 누가 취득하는지만 생각하면 되고 밑에 건 요건을 머릿속에 빡 담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민법상 명문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요 두 놈은 공히 지료는 지료, 땅 사용료,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말은 아까 지상권은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된다 그랬죠. 그러나 법정상권은 유상. 법정상권은 뭐라고요? 유상. 법에서 아예 지려 줘 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권 자체는 유무상을 불문하되 법정상권만은 뭐다? 유상이다. 이렇게 거죠. 취득 여기까지. 자, 존속기간과 갱신. 남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당연히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때 존속기간이라는 게 우리 민법상 두 종류가 있습니다. 최장존속기간 하고요. 최단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이 있는데요. 이 최장 존속기간인지 최단 존속기간인지는 기간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규정 형식 갖고 구별합니다. 최장 존속기간은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전세권을 가면요.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 말은 최대 10년이라는 뜻이죠. 네?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10년 넘지 못한다 그럴 때 10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최대 10년에서 기간을 제한하는 의미예요. 이거는. 기간 제한이에요. 이거는. 반면에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짧게 못한다.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예컨대 지상권 중에서 수목 따위를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은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기간을 25년으로 정했다. 30년으로 연장해버립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기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최소 요 정도는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 그래서 최장기간은 기간을 제한할 목적으로 만들고요. 최단기간은 기간을 보장해 줄 목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나 어떤 계약이 최장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최단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 그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요걸 구별해 가면서 외우셔야 돼요. 지상권에 있고 전세권에 있고 민법상 임대차에 있고 주택임대차에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 5군데 나와요. 5군데. 이게 다 달라. 그리고 나중엔 다 섞여. 헷갈려. 시험 보러 가면 그날까지 헷갈려. 안 돼요. 볼 때마다 자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이 두 가지 중에서 지상권은요. 최장 없어요. 기간 제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상권 존속기간은 50년도 되고 100년도 되고 1000년도 되고 만년도 되고 우리 대법원은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몇 년 넘지 못한다라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약간 또라이 판례예요. 어쨌든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래요. 반면에 최단기간이 있어요. 이 최단기간은 지상물의 종류, 남의 땅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단으로 돼 있어. 3단. 첫째가 석조, 벽돌, 아니 돌, 석회조, 콘크리트, 연화조, 벽돌을 말합니다. 이런 걸로 만든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을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30년 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최소 30년. 30년 이상으로 정하라. 이렇게 30년 이상으로. 그 다음에 요 건물 이외의 건물. 무슨 건물이 있을까요? 목조 건물.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 돌덩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지 않은 건 무슨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 목조 건물의 경우에는 15년. 보다 짧게 못한다. 15년 이상이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건물과 수목을 뺀 나머지 공작물. 아까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이었죠? 그렇죠? 그 중에 공작물. 공작물이 뭐예요? 몰라도 돼요. 절대 안 나와 우리 시험에서. 그냥 건물이나 수목을 뺀 나머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물이나 수목을 뺀 나머지. 어쨌든 이걸 5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보다 길게 하는 건데도 이거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아이 자식들이 기간을 안 정했네?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 안 했어. 괜찮아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요게 기간이 돼요. 요게. 만약에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간은 몇 년? 3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조차 안 정했어. 지상권 계약만 딱 했고 기간도 정하지 않았고 그 땅에서 어떤 지상물을 소유할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15년 기간을 정해줘 이렇게 법에서. 따라서 지상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서 기간을 딱 정해줍니다. 이게 민법상 지상권에 관한 존속기간 규정이에요.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건 이해 문제. 왜 30년인가? 이런 건 이해 문제가 아니에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숫자 같은 거. 두 번째가 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갱신하는 방법이 민법에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가 당사자 합의로 갱신하는 게 있어요. 약정갱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간단한 거예요. 둘이 갱신하기로 다시 계약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재계약. 그 약정갱신이에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국가가 지들끼리 계약하겠다는데, 갱신하겠다는데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갱신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든 없든 인정됩니다. 합의로 갱신하는 거니까. 반면에 법정갱신이라고, 다른 말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하다 보니까 갱신됐어. 뭐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갱신됐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넉는 분들 많죠? 예? 아무것도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넉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집단 우울증에 걸렸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 공부해서 뭐하나? 실제 많아요. 공부하겠다고 막 상담했던 분들이 이 사태 터지고 나서, 이런 날에서 공부해서 뭐하나? 핑계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상한 분들 많아. 왜 그 핑계를 대? 그렇죠. 잘 되겠지, 그거는. 잘 되겠지. 잘 안 될까? 피를 볼까요? 피를 봐서는 안 되죠. 그렇죠? 피를 봐서는 안 되죠.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잘 될 거라고 믿어야지. 지난주에 저도 광화문에 한번 나가보려다가, 제가 무릎이 좀 안 좋다 그랬죠? 주사 맞고 못 가겠다는 부어서. 못 갔어요. 이번 주에도 가볼까? 또 일이 있어. 제가 아는 분은 놀러 갔어요. 가서 아는 선배들하고 촛불 한번 켜고 만나서 술 먹기로 했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만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꼭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갈 수가 없대요. 뒤에서 밀어가지고. 이걸 넘어가기 싫어도 뒤에서 하도 밀어가지고 앞에 있으면 안 넘어갈 수가 없대, 그 선을. 다 뒤에서부터 민다는 거죠. 광화문인데 자기 시청부터 민다. 거리가 한참 되거든요. 그 뒤에서 이렇게 한 번만 밀어도 쭉 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날아가게 되죠. 그 힘에 의해서. 뭐 얘기다 일로 흘러갔나? 하다 보면 갱신되는 게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사자 간에 갱신하기로 계약을 한 적은 없지만 둘이 하는 꼬라지를 봤더니 얘네들은 갱신할 생각이 있나 보다. 이런 판단하는 것을 뭐라 한다? 법정갱신, 묵시갱신. 이게 우리 민법에 4군데 나와요. 존속기간은 5군데 나오고요. 법정갱신은 4군데 나와요. 근데 이 4개가 또 비슷비슷해. 이것도 구별해야 돼요. 고맙게도 지상권에는 없어요. 지상권에는 뭐가 없다? 법정갱신이 없어요. 아주 고맙죠? 약정갱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법정갱신은 지상권이 없어. 그런데 지상권에는 대신 요런 게 있어. 갱신을 법적으로 하라고 강요하진 않아. 근데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심리적으로 강요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촛불을 든 이유가 뭐야? 심리적으로 내려가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의 부담이 있겠죠?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룰루랄라 잠만 잘 것 같아. 그렇죠? 그 촛불 집회 있고 나서 얼마 뒤에다 불교 스님들이 가가지고 뭐 얘기했는데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그랬더니 잠이 보약이에요. 뭐 그랬다면서요. 스님들한테. 예? 잠은 잘 잘 것 같아. 뭐 어쨌든 이렇게 갱신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있는데 요거는 세트입니다. 요건이요. 갱신을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뭘 사라고 청구해요. 이 세트예요.
요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에요. 자, 어떻게 간접적으로 강제하는지 봅니다. 지상권에 있는데요. 28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에 의해서 건물을 갖고 있는데 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끝이 났어요. 존속기간이 끝이 났어요. 기간을 30년을 정해놨는데 30년이 딱 됐어요. 그런데 을 소유 건물이 남아있어요. 지상물이 현존해요. 을은 갱신하고 싶겠죠? 아닐까? 을은 지금 건물 때려보시고 땅을 돌려주고 싶을까? 갱신하고 싶을까? 갱신하고 싶겠지. 그렇죠? 그래서 갱신을 청구해, 을이. 이때 갑이 오케이 하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갑이. 그런데 갑이 노 했어. 갑이. 싫어. 그랬어. 이제부터 땅 내가 쓸 거야. 철거하고 땅 돌려줘. 그랬어. 이럴 때 을은 그래? 그럼 건물 사라. 요렇게 할 수 있대. 요거는 거절을 못 해요. 무조건 사야 돼. 갑의 입장에서 건물을 무조건 사야 돼. 그러니까 갑은 을이 갱신 청구 들어오면 고민하겠지요. 에? 갱신해주자니 또 30년. 최소. 안 해주자니 건물 사야 돼. 건물 가격도 시가상당이야. 건물 가격도 감정평가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시가상당. 그걸 주고 갑이 건물을 사야 돼. 그러니까 갑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 안 느껴? 느끼겠지. 이걸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 빡! 이거 나중에 토지 임대차 가서 격렬하게 써먹습니다. 팍!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요런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우리 민법에 두 군데 나와요. 하나가 지상권, 하나가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에 나와요. 토지 임대차에서 이걸 그대로 갖다 써요. 그대로. 지금 머릿속에 빡! 담아둬야 돼요. 어쨌든 지상권에 대해서 존속기간과 갱신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있다. 요거는 지금 아예 머릿속에 팍 뿌리를 박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거하고 헷갈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존속기간 및 갱신까지 봤어요. 효력 안 봅니다. 이런 거. 소멸 사유, 소멸의 효과. 소멸 사유도 지금 안 봅니다. 소멸의 효과만 봅니다. 소멸의 효과는 뭘까? 지상권이 소멸을 했어요. 그리고 갱신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하나야. 을은 땅을 갑에게 돌려줘야 돼. 그럼 끝나죠? 지상권이 소멸을 했고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을은 땅을 돌려줌으로써 갑을 간의 계약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을 소유 지상물이 남아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을은 그대로 둔 채 땅을 돌려줘야 될까요? 이거를 철거를 하고 땅을 원상에 회복해서 돌려줘야 될까요? 1번 그냥 돌려준다. 2번 원상에 회복해서 돌려준다. 2번 원상에 회복해서 돌려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를 하여 건물이 됐든 공작물이 됐든 수목이 됐든 수거를 해서 토지를 원상에 회복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 원칙이에요.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이렇게 지상물 수거권 및 수거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되겠죠? 토지 소유자 이퀄 뭐라고요?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한테 야 건물 철거하지 마 나한테 팔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또 을은 팔아야 돼요. 그래서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 아까 요거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권 설정자한테 사라! 구할 수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한테 팔아라!
라고 할 수 있는 지상물 매수 청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용은 정반대죠. 하나는 사라, 하나는 팔아라. 어쨌든 이렇게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권이 두 개가 있다.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지상권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의를 중심으로 해서 쫙 이 정도는 머리에 뿌리를 박아놔야 돼요. 아시겠죠? 예. 특수지상권 남았어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